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성 대 무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통된 가치관, 법, 규정, 규범, 규칙 같은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관성이란 것은요,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혼자일 때는 이 관성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있어야 되는 통제나 법, 배려심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세상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존재할 때 필요로 하는 성분이 이제 관성이 되겠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성분도 되고요. 의식. 그리고 이제 배려도 됩니다. 배려하는 성분. 그리고 이제 남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 또 그리고 이제 그 남에게 내 자신이 좋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에게 창피를 안 당하려고 하는 성분. 남이 나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요. 남이 나에게 얼마나 후한 점수를 줄까 하는 후한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성분들이 이제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은요, 남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 명예를 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이 사주에 있으면 또 중중한다고 하죠. 이렇게 관성이 많으면, 관살이 많으면 삶을 피곤하게 이제 살게 됩니다. 특히 편관이 있으면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이제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인도에 이제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요, 무인도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편하게 삽니다.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오락이 아무것도 안 걸치고 혼자 편하게 발가벗고 다녀도 됩니다. 뭐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다니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배가 난파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류해서 옵니다. 이 무인도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이 무인도에 혼자가 아니고 이 원래 살았던 사람 말고 한두 사람이 더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이때는 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혼자 살 때는 관성이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또 존재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관성이라는 것은 남을 의식하고 배려도 하고 남을 편하게도 해주면서 내 명예를 드높이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 눈치는 평가입니다. 남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남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이 바로
관성병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도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표류해서 오면요, 발가벗고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옆에 야자수 잎이라도 따서 중요 부위를 가리고 다녀야지요. 그렇지 않고 발가벗고 다니면 이 표류해서 온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오라게 하나도 안 걸치고 발가벗고 다니지? 이렇게 하면서 정신병자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신병자 아니면 사차원 이렇게 평가받는 걸 상당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관성이 작용하면서 옆에 야자수 잎이라도 따서 가리고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야자수 잎이라도 가서 따고 오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강하게 되면 상당히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 힘들 수 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 세상을 힘들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힘들게 사는 이유는 자기의 명예를 손상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살아야 나를 좋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잎을 따서 중요 부위를 가리고 반듯한 척 이렇게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 아담과 이브 있지 않습니까? 아담, 이브. 여기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발가벗고 다녔을 겁니다. 에덴 동산인가 거기서 발가벗고 다닙니다. 에덴 동산. 근데 이제 그 사악한 그 사탄이 나타납니다. 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인가 길 겁니다. 그것을 이제 따먹겠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 세계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나가면 거기서는 이제 가니까 창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옷으로 가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에덴 동산은 무관성의 세상이었고 이 인간들 세계는 관성이 작용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TV에 보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산속에 살면서 아주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냥 다 발가벗고 계곡 물에 여름에 시원하게 몸도 담그고 또 뭐 수염을 이만히 이렇게 길러도 되고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옷들을 입고 삽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인은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발가벗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발가벗고 다니면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에는 무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혼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관성은 이제 주관적이다. 관성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 시국에 공항에 보게 되면 현수막이 이제 걸어져 있습니다. 마스크는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스크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관성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게 바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요, 이 문구는 무관성들을 향해 호소하는 이제 그 문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의자에서 한창 코로나 시국에도 그 의자에 앉아서 군것질거리, 마스크를 내리고 군것질거리를 이제 먹고 있고, 또 마스크 이제 답답하니까 사람들 막 많이 있고 해서 이제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이제 반쯤 내려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무관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무관성은요, 무관성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자신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관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높은 것이고, 무관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이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관성은 상당히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관성은 이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관성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여기는 이제 관성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무관성은 아주 이제 주관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관성은요, 세상이 다른 사람들 위주로 돌아간다, 타인 위주로 돌아간다 생각하는 게 관성입니다. 근데 무관성은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상당히 주관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제 길거리 밖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요, 이제 밖에서는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아니면 벗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운동할 때 걷다 보게 되면, 마스크를 이제 벗고 걷다 보게 되면 내가 걸어가는데 저기서도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관성에 강하신 분인지 관성이 없는 무관성이신 분인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고 다녀도 되지만 사람들이 다가오면 마스크는 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교차할 때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서 오다가도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마스크를 슬쩍 낍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거든요. 타인에 대한 배려이면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의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이제 올려 끼게 됩니다.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요. 근데 이렇게 마주할 때 사람이 오는데도 마스크를 그냥 끼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건 무관성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성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옆 사람하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까지 껴가면서 내 대화를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무관성이 아주 심한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관성이 있는 입장에서 이 관성을 보게 되면 마스크를 슬쩍 이렇게 잘 끼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상당히 사람이 되먹었다, 사람답다, 인간성이 좋다, 바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관성이 입장에서 걸어가는데 상대방이,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끼는 무관성이다, 관성이 무관성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무례하다, 상당히 버릇없다, 자기밖에 모른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요즘 시국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걸어오는 사람이 만약에 무관성이잖아요. 무관성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내려오는 관성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관성이 관성을 보게 되면 굳이 야외에서 마스크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을 보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쁘다, 좋다,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성과 이제 무관성의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되겠습니다. 무관성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 자체를 알지를 잘 못합니다. 관성은 이런저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차에서 이 주차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주차하게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만약에 차를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차 선 하나에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걸치지 않게 이렇게 반듯하게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무관성은요, 이 네모 반듯한 곳에 그 정확하게 차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은 약합니다. 물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가 잘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확인도 잘 안 하지만요, 만약에 봐서 차량이 약간 좀 걸쳐져 있더라도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성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 관성도 정관이 있고 또 편관이 있는데요. 편관은 극강의 명예심입니다. 극강의 명예심. 이거는 적정 명예심. 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네모난 선에 이렇게 네모난 주차장에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걸쳐서 세우더라도요, 편관은 이걸 내려서 바로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만, 정관은 바쁜 일이 있으면 또 그걸 다시 이렇게 잘 세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이 있게 되면요. 근데 바쁜 일이 없게 되면 정관도 반듯하게 이렇게 선 안에 이제 세워서 가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편관은 자꾸 나를 치는 성분입니다. 정관은 나를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고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그 주차선에 차를 잘 세우지 않고 이렇게 주차선이 이렇게 있다면 차를 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우게 되면 편관은 다시 내려서 다시 잘 세우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편관은 주차를 만약에 잘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에게 옆에 뭐 차주나 누구한테 싸울 일이 생기든가 싸다고 맞을 일이 생기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공익신고에 이제 신고해버려서 공익신고에 걸려서 창피당할까봐 잘 세우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정관은 나를 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가기도 이제 차를 좀 잘못 세워도 그냥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관성이 있게 되면 차를 조금이라도 잘 세우려고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무관성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성향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편관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치는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울 일, 아니면 공익신고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 상황, 공익신고에 걸려서 창피당하는 상황,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잘 발생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로 인해서 다시 똑바로 차를 잘 세우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관 있는 사람은요, 차 이렇게 삐딱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발로 차를 차서 차량 일부분을 찌그러뜨려 버리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것으로 차를 긁어서 누가 가버리든가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주에 편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재생살구조거든요. 항상 내가 힘든 상황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차를 세웠는데 옆에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웠다고 치게요. 여긴 편관이고 똑같이 이렇게 세웠는데 정관 있는 사람은 차를 누가 긁지 않습니다. 근데 편관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꼭 차를 긁어요. 그게 바로 편관의 작용입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자주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편적인 해석이지만 사주에 편관이 있는데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관이 해결됐기 때문에요. 정관이 있는데 만약에 사주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상관 견관된 사주다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더 차 긁히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주에 그 편관이 있고 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더 가중됩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어려운 일, 난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편관 플러스 이제 편인이 발동되게 되면 누가 지나가다가 차를 긁어버리든가 아니면 타이어 펑크를 내버리든가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관은 극강의 명의심이잖아요. 편관. 극강의 명의심. 정관은 적절한 명예심이고 극강의 명예심이잖아요. 그러면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성분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차를 잘 안 세우기로 소문나서 명예가 손상될까 봐서라도 차를 항상 반듯하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 성분이 이제 편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설명들은요, 그 무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다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 성향들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 관성이 없는 무관성인데 정인이 이제 근이 있어가지고 강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 정관이 있는 듯 행동하게 됩니다. 정인은 정관을 지키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인이 관성이 없는데 정인이 이제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강하면 정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무관성들을 이제 많이 봐왔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지 무관성이 전부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성이 강하신 분하고 무관성인 분 이렇게 있는데 미용실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연예인 누구누구 헤어스타일이 좋아가지고 그 연예인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그 헤어스타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해가지고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이제 만져주겠죠.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다듬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니까 그 자기가 원했던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뭔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미용실 원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걸로 착각해서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옆머리를 만약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옆머리를 좀 이렇게 부풀리고 앞머리는 좀 짧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니까 옆머리를 좀 많이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또 앞머리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더 이상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더 지나치게 좀 짧게 깎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용실 원장님에게 말을 못합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옆머리 많이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부풀려주면서 좀 많이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잘라버리네. 어떡하지? 또 이제 앞머리도 조금 잘라주라고 했는데 많이 자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길게 그냥 놔두고 이러하는 것을 보면서 관성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무관성은 바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스타일로 말란 스타일로 만약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얘기합니다. 옆머리 짧게 자르지 마세요, 원장님. 앞머리 조금 더 잘라주세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원장님이 불편해할까 봐서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잘 잘라주려고 잘 다듬어 주려고 하는 그 원장님이 불편해할까 봐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기분 나빠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원장님이 기분 나빠 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내 머리를 다듬어 주는 그 원장님에게 누가 될까 봐서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원장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머리를 이렇게 다듬다가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불만족스러운데 관성 있는 사람은 괜찮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 속으로는 옆머리 조금만 더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합니다. 조금 더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재발하면서. 근데 무관성은 얄짤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자르려고 하게 되면 원장님 그거 더 자르면 안 돼요. 그냥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관성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서 이제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다시 거울을 봅니다. 다시. 미용실에서도 많이 봤는데 다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긍정의 마인드로 머리를 보게 됩니다. 이거 잘 자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비슷하게 자른 거야 하면서 긍정의 마인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중간에 원장님이 이렇게 잘라가는데 다듬어 주는데 괜찮으시죠? 라고 물어볼 때 말을 할 걸. 옆머리 많이 자르지 말라고 말을 할 걸 하면서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미용실 가서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이제 일이 이제 생기면 발생되면 그때는 꼭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시 가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요. 근데 무관성은 그냥 바로 얘기해요. 이때 상황에서 그 무관성을 보게 되면요. 바로바로 말하니까 어찌 보면 좀 예의 없어 보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무관성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관성은요, 그 상황에서 속으로 안절부절 이제 하게 됩니다. 옆머리 조금 더 자르면 안 될 건데 이제 제발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집에 와서 거울 보게 되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말을 할 걸. 피곤해집니다. 근데 어찌 보면 명예 손상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미용실 그 원장 입장에서 무관성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 사람은 올 때마다 항상 무례하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것이고 관성 있는 사람은 항상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미용실 원장에서는. 근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관성은 손해를 안 보는 것이고 관성은 자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입을 안 열어서 그러한 상황이 된 건데 미용실 거기 원장을 탓하면서 이제 그 미용실을 다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관성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미용실 원장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 해버리면 그 원장님 불편하겠지. 자기만의 생각이나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머리를 다듬는데 내가 이런저런 태클을 걸게 되면 힘들겠지. 그 미용실 원장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배려를 하게 됩니다. 평관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남의 생각이나 남을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를 해주다가 자기가 그 손해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다음에는 즉각 얘기하려고 해도 결국은 또 다음에도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사람이 좋게 보인다. 예의가 바르다. 바르게 보인다. 반듯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요. 더 반듯해지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평관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일운으로 일진이라고 하죠. 일운으로 식상이 들어올 때.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관성을 깨잖아요. 상관, 경관, 식신정관, 상관대살, 식신제살. 관을 깹니다. 이때는 즉각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관이 있는 사람이 식상이 들어올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세게 얘기하거든요.
상관견관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상관대살처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용사하고 미용실 원장하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무관성은 그때마다 즉각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미용실 원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미지가 그 순간순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용실 원장하고 틀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 무관성은요, 사람이 조금 무례한 것 같긴 한데요, 자기 할 말 잘하는 그런 호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 당당하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관성과 무관성 중에 나중에 결국은 스승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은 자기 자신의 간판입니다. 무관성, 자기 자신의 간판, 이것이 없는 사람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성이 있는 사람은 스승님이 있다면 그 스승님에게 굽신굽신합니다. 예의 바르게. 아주 예의 바른 척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척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간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우면요, 이 스승을 넘으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청출어람입니다.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배신이죠.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결국엔 이 스승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뛰어넘어서 우리 스승님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정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승 머리 위에서,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하는 그런 성분도 바로 이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관성은 처음에 스승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많이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스승의 애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관성들입니다. 자기의 간판을 세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스승님의 간판이면 족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을 배신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주를 풀어줄 때요, 이제 한번 이제 인연이 이제 되게 되면 고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 중에 관성도 있고 이제 무관성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인연이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오래 봐야 하는 사주는 물론 이제 그 복채를 받고 이제 하는 것이겠지만, 한번 이제 맺은 고객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 2, 3분 내로, 뭐 5분 내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화를 주시면 시간 될 때 말씀을 해 드리겠다라고 고객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그 고객 중에 관성이 있는 분들하고 무관성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성이 있는 분들은 전화를 하세요 해도 전화를 잘 못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 내가 전화할 때 이 선생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 다른 고객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전화를 하면 누가 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배려심에서 전화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무관성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이 이제 생겨서 전화를 하고 싶으면요, 밤 12시에도 전화를 합니다. 왜냐?
내가 밤 12시에 전화하면 전화 받는 그 선생님이 불편해할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일찍 초저녁에 이제 잠 들어가지고 지금 한창 자는데, 주무시는데 전화를 해서 깨워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물어볼 일이 생겼으니까,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화하게 됩니다. 자기 궁금한 것이 이제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무관성은 상당히 무례하게 보입니다. 버릇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성이 조금 결여된 사람같이 보입니다. 결여된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 관성은 상당히 반듯해 보이고 예의가 바르게 보이고 합니다. 이 관성은요, 전화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8시 30분쯤에 항상 식사를 하신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8시 30분에 식사를 시작하면 9시쯤에 끝날 것이고, 한 9시 한 10분 정도까지, 9시에서 9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는 티타임을 가질 것이며, 그러면 9시 한 20분쯤에 전화하면 많이 불편해하지 않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화로 다이렉트로 전화하지 못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선생님 혹시 전화 되세요? 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네 라고 대답하면 이제 자기가 또 먼저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전화해서 통화료 같은 것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전화해서 내가 통화료를 낸다, 뭐 이런 마인드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관성은요, 전화하고 싶으면 바로 전화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먼저 선생님 통화되세요? 이런 것은 잘 못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요, 쩍벌남이라고 하죠. 쩍벌남. 지하철에서 이제 그 다리 쫙 벌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혼자 앉아서 다리 벌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무관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관성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지를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쩍벌남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무관성일 확률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뒷좌석에 세 분이 앉을 수 있잖아요. 세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가장 잘 오므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관성이 강한 사람들일 확률이 이제 높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직원들끼리 승합차 타고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이렇게 승합차 타고 어디 갈 때 이 차 안이 조용하잖아요. 아무 말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바로 이제 관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성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 불편한 분위기를 좀 해소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관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이제 해서 말을 꺼내서 대화를 이제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또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관성이 강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무관성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용하든 시끄럽든 자기 할 거 합니다. 휴대폰을 보든가 음악을 듣든가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런 거에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요새 그 코로나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집에 와서 자,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고 무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집에 와서 제일 손을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손을 씻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1번이 편관입니다. 정관은요, 오자마자 씻지 않습니다. 일단 와서 방에 가서 집에서 입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난 후에 이제 가서 손을 씻게 됩니다. 무관성은요, 오자마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씻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오자마자 씻지 않습니다. 자기 다 할 거 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샤워를 할 건데 굳이 이제 손 씻을 필요가 뭐 있겠나. 샤워하면서 같이 손도 씻고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무관성이 이제 되겠습니다. 관성의 입장에서 그 무관성을 보게 되면 샤워하기 전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문 손잡이도 잡을 것이고 옷걸이도 잡을 것이고 하면 세균이 묻을 것인데 코로나균이 묻을 수도 있고 할 것인데 오자마자 씻으면 좋지. 이 안 쓰는 무관성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상당히 개념이 없다. 대책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관성과 무관성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성 입장에서 무관성을 보잖아요. 이렇게 무관성을 보고 무관성이 또 관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관성 입장에서 무관성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대책이 없다. 그리고 이제 겁이 없다. 여기는 이제 무관성이 관성을 보면 너무 예의를 차리려고 한다. 소심하다. 극소심. 겁이 많다. 그래서 너무 원칙주의자다. 원칙을 너무 따진다. 관성이 무관성 보게 되면요, 상당히 개념이 없다. 버릇도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관성이 관성을 보게 되면 일단 하나씩 하겠습니다. 융통성이 없다. 새같습니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남 눈치를. 그리고 남을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 보수의 개념입니다. 보수적. 사회주의의 개념이고 대중적입니다. 대중적이면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성이 무관성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개념 없다, 버릇 없다. 근데 이제 조금은 대범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대범하다. 추진력이 좋다.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밀어붙이는 성분이기 때문에요. 추진력이 좋게 보입니다. 남의 눈치를 너무 안 본다.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 진보의 개념입니다. 자유주의의 개념이고요. 개인적이고 상당히 주관적이 됩니다. 상당히 이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성하고 무관성, 이 사람 관계에서요,
사람 관계에서도요, 상당히 관성이 있는 사람과 무관성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다투게 되는데요. 뭐 인성과 무인성, 재성과 무재성, 식상과 무식상, 관성과 무관성이 있는데, 관성과 무관성, 이 인자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상당히 많이 다투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성이 있는 사람이 지위가 높고, 지위, 여긴 낮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모, 여긴 자식, 그리고 이제 뭐 사장님, 여긴 사장이고 여긴 직원.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 관성 있는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부모이거나 사장님이거나 뭐 형이거나 여기 동생, 무관성이 지위가 낮고 부모보단 자식이고 직원이고 동생이게 되면 상당히 부정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관성이 있고 무관성인데, 관성이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고 여긴 높다. 그리고 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이고 여긴 부모이다. 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고 여기는 사장이다. 사장님이다. 관성이 있는 애가 동생이고 여긴 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부정적인 성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납니다. 조금은 나타납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근데 이러한 상황, 관성 있는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부모이거나 사장님이거나 뭐 형이거나, 근데 이제 무관성이 지위가 낮거나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거나 사장 아니고 이제 직원이거나 동생이고 하게 되면 이런 데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부부는 둘 다 똑같습니다. 관성이 있는 사람이 남편이거나 남편일 때 부인이 여자분 부인이 무관성이거나, 아니면 여자분이 관성이 있거나 남자가 무관성일 때는 똑같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싸우게 된다. 이 관성과 무관성은요, 이런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이해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관성과 무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